뉴욕에서 8인치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도시 전체가 물에 잠겼습니다. 당국은 해당 지역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피해 규모 파악에 나섰습니다. 미국 현역 연방 상원 의원 중 최고령으로 꼽히던 다이앤 파인스타인 의원이 90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연방정부의 셧다운 사태가 불가피해지고 있는 가운데 이 여파로 미국 수백여 개의 국립공원도 일시적으로 폐쇄될 전망입니다. 시중에서 판매된 멜론이 살모넬라균 감염 위험성으로 리콜됐습니다. 15년 전 할리우드 스타들의 빈집털이를 이끌었던 한인 여성이 이번 주 방영되는 다큐멘터리에 출연해 당시 범행 동기와 심경을 밝힐 예정입니다. 정통 한의에서 최고의 보약을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 경옥고입니다. 동의보감은 몸을 보호하는 보약으로부터 출발하는데 그 동의보감의 첫 번째 처방도 바로 경옥고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선택하실 수 있는 시중의 모든 경옥고가 비슷한 수준의 효능을 가진 것은 아니죠. 10만이 장석군의 천종산삼 경옥고는 수십 년간 산삼 전문가로서의 경험과 노하우를 담아 만든 가장 높은 수준의 경옥고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9일 첫 소식입니다. 뉴욕에 갑자기 8인치가 넘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도시가 순식간에 물바다가 됐습니다. 지하철역과 도로가 물에 잠기는가 하면 공항까지 임시 폐쇄되는 일이 발생했는데요. 주정부는 주민들에게 집에 머물 것을 요청하고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이두현 기자입니다. 강한 바람과 함께 진흙이 쏟아져 내립니다. 지하철역도 물에 잠겼습니다. 갑자기 불어난 물에 도로까지 잠기면서 뉴욕시가 그야말로 수중 도시가 됐습니다. 어젯밤부터 오늘까지 뉴욕시에 쏟아진 비는 8인치에 달합니다. 지하철도 잠기고 버스도 잠기고 막 일반 도로 같은 데도 잠길 정도로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한 일주일 동안 막 내리와요. 그래서 홍수가 나는 케이스는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했어요. 근데 밤사이에 갑자기 비가 막 쏟아져가지고 특히 브루클린의 경우 3시간 동안 한 달치 강우량인 4인치가 내렸고 맨해튼 센트럴파크는 2년 전 뉴욕 일대에 큰 피해를 준 허리케인 아이다 이후 가장 많은 비가 내린 것으로 기록됐습니다. There's a big flood downstairs in the basement. It's chaotic in the auditorium. It took me an hour and a half. I've been out here an hour and a half trying to get my son. 역대급 폭우로 물이 지하철과 선로로 흘러내리면서 뉴욕의 일부 지하철 노선이 운행을 멈췄고 라가디아 공항 역시 일부 터미널이 폐쇄돼 항공편 운항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피해 규모는 확인되지 않은 가운데 뉴욕 주지사는 뉴욕시와 롱아일랜드, 허드슨 밸리 지역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복구 지원과 구조 작업에 나섰습니다. My biggest concern right now is that people will see a little lull in the rain and feel confident and go out in their vehicles. The number one cause of death during a massive flooding event, and this is an epic event, so plenty of buses. We encourage people to stay away from the subway trains because you don't know what you're going to encounter. 국립기상국은 이번 폭우로 뉴욕뿐만 아니라 뉴저지와 펜실베니아주 등 3개 주 주민 2,500만여 명이 홍수 위험에 노출됐다면서 주민 안전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이두현입니다. 현역 연방 상원 의원 가운데 최고령인 민주당 다이앤 파인스타인 의원이 90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다이앤 파인스타인 의원실은 파인스타인 의원이 고령으로 인한 건강 악화로 어젯밤 워싱턴 DC의 자택에서 별세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970년 정치에 입문한 파인스타인 의원은 1992년 샌프란시스코 역사상 첫 여성 시장으로 당선된 뒤 31년 동안 재임하면서 상원 정보위원회와 법사위의 첫 여성 간사 등을 거치며 미 정치권에서 유리천장을 깬 인물로 꼽혀왔습니다. She was a historic figure, trailblazer for women, and a great friend. Diane made her mark on everything from national security to the environment, to gun safety, to protecting civil liberties. 한편 앞서 파인스타인 의원은 90세의 고령에도 상원 의원직을 놓지 않아 고령 정치인 직무 수행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으며 일각에서는 현직 최고령 의원이 결국 임기를 마치지 못한 채 별세함에 따라 앞으로 이에 대한 논란이 더 커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연방의회의 내년 예산안 처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셧다운이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그 여파로 정부의 업무가 중단되고 미국 대부분의 국립공원도 폐쇄될 전망입니다. 미 내무부에 따르면 만약 셧다운이 된다면 10월 1일 새벽부터 연방정부의 19,000여 명의 공무원들이 강제 무급휴가를 갖게 되고 400여 곳의 국립공원들도 일시적으로 폐쇄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연방정부의 셧다운이 시작되면 국립공원들의 대다수가 문을 닫고 21개의 스미소니언 박물관과 국립동물원 등은 기존 예산으로 일정 기간 계속 문을 열 수는 있지만 장기화가 될 경우 역시 폐쇄됩니다. 미국 여행협회의 분석에 따르면 여행업이 미국 경제에 미치는 비용은 하루 최대 1억 4천만 달러로 조사돼 만약 국립공원이 폐쇄되면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We are very much a tourist economy. Our tourism last year was 4.5 million people coming through Estes Park to enjoy our area and enjoy Rocky Mountain National Park. The impact reduces tourism. 한편 그랜드 캐년과 자이언트 캐년, 아치스 캐년, 브라이스 캐년 등 특정 명소들에서는 연방 대신 주정부의 예산으로 계속 문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미 전역에서 판매된 멜론에서 살모넬라균 감염 위험성이 발견돼 리콜 조치됐습니다. 연방식품의약국 FDA는 어제 식품 제조업체인 이글 프로듀스 LLC가 판매하는 멜론을 섭취하게 될 경우 살모넬라균에 감염될 위험이 있다면서 해당 제품을 리콜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리콜 대상은 캘리포니아주와 버지니아, 미네소타주 등 19개 주와 워싱턴 DC에서 지난 5일부터 16일 동안 판매된 홀 캔털룹 멜론 제품입니다. 연방식품의약국 FDA는 해당 제품을 먹고 살모넬라균에 감염된 사례는 아직 보고된 바 없지만 리콜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와 식당 관계자는 즉시 폐기하거나 구입처에서 환불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15년 전 할리우드 스타들의 빈집털이 조직을 이끌었던 한인 여성이 이번 주에 방영되는 다큐멘터리에 출연합니다. 오는 10월 1일 방영되는 HBO의 더 링리더 다큐멘터리에서는 블릴링으로 불렸던 10대 조직을 이끌던 33살의 한인 여성 레이첼 리 씨가 출연해 절도 행각 당시의 배경과 자세한 심경을 털어놓을 예정입니다. 당시 상습 절도단 블링링 조직은 2008년과 2009년도에 페리스 힐튼과 올랜도 블룸 그리고 린제이 로한 등 수십 명의 유명 스타들의 집에서 300만 달러 이상의 금품을 훔쳤고 이 조직을 이끈 소녀가 19살에 한인 레이첼 리로 밝혀져 한인 사회가 충격에 빠졌던 사건입니다. 이들은 린제이 로한의 저택을 침입했을 당시 찍힌 CCTV 영상을 토대로 결국 덜미가 잡혔습니다. 앞서 이들의 행각이 미디어를 통해 센세이션을 일으키며 이후 할리우드에서는 블링링 조직을 소재로 한 각종 영화와 드라마들이 제작되기도 했습니다. 한편 레이첼 리 씨는 교도소에서 복역한 후 현재 스타일리스트로 활동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5월 LA 한인타운의 한 아파트 매니저가 여성 세입자들에게 렌트비를 무료로 제공하는 등의 대가로 성관계를 강요해오다 적발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해당 아파트의 건물주가 매니저에게 피해를 당한 개인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앞서 연방법무부는 LA 한인타운 인근 사우스 웨스턴 애비뉴에 위치한 아파트에서 매니저로 일하던 에이브람 캐사리가 지난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여성 세입자를 상대로 성희롱을 해왔다면서 연방 공공주택법 위반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로 인해 해당 아파트의 건물주인 M&F 디벨롭먼트는 아파트 매니저 캐사리로부터 성희롱 피해를 당한 개인들에게 12만 달러를 배상하기로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건물주는 연방정부에 대해 민사 벌금으로 $10,000를 지불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합의문에 따르면 캐사리는 부동산 관리직에 영구히 취업을 못하도록 금지됐으며 해당 아파트 건물을 관리할 새 매니저는 연방법무부가 승인한 독립된 부동산 매니저를 고용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코스코가 연회비를 조만간 인상할 예정입니다. 코스코의 리처드 갈란티 최고 재무 책임자는 이번 주 4분기 실적을 발표한 후 투자자들과 컨퍼런스 콜을 통해 연회비 인상이 확실시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코스코 기본 멤버십은 연간 $60며 추가 할인과 대부분 상품에 대해 구매액의 2%를 되돌려주는 이그제큐티브 멤버십은 연 $120입니다. 회비는 2017년 각각 $50와 $110에서 인상된 후 현재까지 동결된 상태며 연회비를 정확히 얼마나 올릴지 또 인상 시기 역시 정확히 발표되지 않았지만 지난 2017년과 비슷한 인상폭이 적용될 경우 기본 멤버십은 연간 $65, 이그제큐티브 멤버십은 $130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6월 코스코는 6년마다 멤버십 회비를 인상하고 있지만 연회비를 올려도 회원 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당분간 보류할 것이라고 밝힌 지 3개월 만에 다시 인상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신한은행 아메리카가 은행 비밀 보호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수천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연방예금보험공사는 자금 세탁 방지 프로그램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신한 아메리카에 연방예금보험공사와 금융범죄단속 네트워크, 뉴욕주 금융청 등 세 기관에서 합동으로 총 2,500만 달러의 제재금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신한은행 아메리카는 지난 2017년 연방당국과 자금 세탁 방지 프로그램 개선을 위한 합의서를 체결했지만 이와 관련한 감독 당국의 기대 수준에 부합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한아메리카의 모 은행인 한국신한은행은 제재금 부과 이후 해외 점포 자금 세탁 방지 관련 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관련 업무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남가주 사랑의 교회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인 학생들을 위한 장학생을 모집합니다. 사랑장학회에 따르면 힘든 경제 상황 속에서 학업을 지속해야 하는 차세대 리더들을 위해 올해도 100명 이상의 학생들에게 1인당 $2,000씩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상자는 미국 내 정규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이나 진학 예정자로서 미래지향적 비전과 경제적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은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며 특히 타주에 있는 학생들도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랑장학회는 모든 지원과 심사는 체계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며 지원부터 장학금 수여까지 온라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신청 기간은 10월 1일부터 31일까지며 결과는 11월 30일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한편 사랑장학회는 2007년도에 설립돼 현재까지 1,600여 명의 학생들에게 총 $290만 달러를 지급했으며 매년 적립된 장학기금을 활용해 비영리 장학재단을 설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영리단체 한미동맹협의회가 새 총재단을 구성하고 한미 우호 교류를 위한 활동에 더욱 매진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한미동맹협의회 미국 총본부는 한미동맹 70주년 기념식을 개최하고 권필호 6.25 참전유공자 미 서부지회 간사가 제2대 총재로 취임했습니다. 이어 수석 부총재로는 로버트 손 전 한국전 미국 용사회 LA 지부 회장, 회장은 로버트 조 협의회 사무국장이 각각 임명됐습니다. 한미동맹협의회의 새 총재단은 첫 시행 사업으로 한국 전쟁에 참전한 용사들의 이름을 새기는 한미동맹 우정의 기념비 건립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중국도 8일 동안 이어지는 황금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2억 명이 넘는 대이동이 예상되는데요. 베이징에만 1,300만 명에 가까운 관광객이 몰려들 거라고 합니다. 베이징에서 이문현 특파원입니다. 베이징역 입구부터 기차를 타려는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고 대합실도 열차를 기다리는 사람들로 발 디딜 틈 없이 가득 찼습니다. 중국에선 다음 달 6일까지 중추절과 국경절 황금 연휴 기간입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민족 대이동이 시작됐는데요. 연휴 기간 기차로만 1억 9천만 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항도 북새통이긴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달 전 세계 단체 관광이 허용되면서 국내외 이동 승객은 2,1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5년 만에 열린 항저우 아시안게임도 중국인들의 여행 수요를 자극했습니다. 현지 매체는 항저우와 주변 도시의 항공권과 호텔 예약이 각각 5배, 8배 증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높아진 여행 수요로 호텔값이 뛰다 보니 계단 자투리 공간에 침대와 커튼, 에어컨까지 설치해 손님을 받는 호텔까지 성업하면서 당국의 단속이 이루어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춘제, 노동절 연휴와 함께 연중 최대 황금 연휴로 꼽히는 국경절. 코로나19 발생 이후 3년 동안 강력한 방역 통제로 연휴 관광 특수가 주춤했는데 올해 위드 코로나로 전환되면서 중국 정부는 코로나 이전 수준의 경기 회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고 선물로 꼽히는 술 판매가 예년의 절반 수준에 그치는 등 소비 심리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있는 상황. 중국 당국은 수백억 원 규모의 쇼핑, 숙박 바우처를 발급하며 소비 유도에 나서는 등 이번 황금 연휴를 경기 회복의 발판으로 삼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남녀 모두를 위한 천연 자양강장제 블랙마카와 세계 10대 건강식품 마늘의 알리신이 만나 블랙마카골드 탄생. 전립선 비대증, 골다공증, 생리통, 빈혈 등 성인에게 꼭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 비타민이 함유돼 스트레스, 만성피로와 무기력증, 남녀 갱년기 완화 등 효과 만점. 늘 피곤한 당신을 위한 슈퍼 활력 푸드. 남녀 모두 파워업. 지금 10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만나보세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민생 영수회담을 제안했습니다. 경제 악화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 국민들이 정치권을 질책하고 있다며 민생을 위해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머리를 맞대자고 한 건데요. 국민의힘은 뜬금없는 제안이라며 여야 대표 회담부터 응하라고 맞받았습니다. 윤수환 기자입니다. 추석날 아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영수회담을 제안했습니다. 이 대표는 SNS에 올린 글에서 지금의 상황을 경제 악화의 고통, 때 아닌 이념 가치 논쟁, 에너지 전략 부재 등으로 진단했습니다. 이게 나라냐고 국민이 호되게 질책하고 있다며 민생이란 화두를 가지고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조건 없이 만나자고 했습니다. 대통령님의 전향적인 결단을 기대한다며 거듭 회담 수용을 압박했지만 사실상 국정 운영에 대한 대통령의 책임을 조목조목 따졌습니다. 이 대표는 앞서 지난해 8월 당대표 취임과 올해 신년사 등을 통해 영수회담을 제의했는데 당시 대통령실은 국회 상황 등을 고려하겠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혀왔고 여당도 대통령과 범죄 피의자와의 면담은 없다며 일축했습니다. 야당 대표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법적 리스크에 대해서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시그널이라고 이해를 국민들이 한다면 그거는 대단히 언페어한 그러한 것이 될 수도 있겠다. 이번 이 대표의 제안은 구속영장 기각 이후 자신의 달라진 위상을 부각시키면서 정치권 화두를 이른바 이재명 사법 리스크에서 민생으로 전환하는데 주도권을 쥐겠다는 취지로 읽힙니다. 국민의힘은 민생 현안은 대통령이 아닌 여야 대표끼리 만나 협의하는 게 당연하다며 여야 대표회담부터 응하라고 맞받아쳤습니다. 장관 탄핵, 총리 해임은 물론 정쟁으로 국회를 멈춰 세운 채 산적한 민생 법안을 묶어놓고선 뜬금없는 떼쓰기식 영수회담 제안은 앞뒤도 맞지 않을 뿐더러 진정성도 보이지 않습니다. 대통령실은 그동안 영수회담 제안에 대해 밝혀온 입장과 달라지지 않았다며 이번 제안 역시 응하지 않을 것이란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MBC 뉴스 윤수환입니다. 요즘 SNS상에서 주식 투자 정보를 알려주는 유명인들을 핀플루언서라고 부릅니다. 이들이 추천한 종목이라면 무조건 사고 보는 개인 투자자들도 적지 않은데요. 그런데 시세 차익을 노리고 자신이 사들인 종목을 추천하는 경우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아영 기자입니다. 자본금 7천만 원으로 시작해 200억 원대 자산을 이뤘다는 유튜버 김모 씨. 빌딩 한 채가 있고요. 강남에 143평짜리 아파트 하나 있고.
그러나 김 씨는 지난 6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자신이 미리 사둔 종목을 방송에서 추천한 뒤 주가가 오르면 팔아치우는 수법으로 58억 9천만 원을 챙긴 혐의입니다. 지난 7월에는 회원수 6천여 명의 주식 투자 카페 운영자가 시세 조종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주식을 사고 팔아 주가를 띄우는 통정 매매를 통해 이득을 취했다는 의혹인데 해당 종목들은 한꺼번에 하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 운영자는 일부 기업들이 불법 매매를 벌여 주가가 폭락했다는 입장입니다. 저는 의결권을 모으기 위해서 최대한 싸게 많은 지분을 모으는 게 핵심인데 일부러 주가를 올려야 될 이유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핀플루언서들은 짧은 시간에 고수익을 올리는 그럴듯한 방법을 소개합니다. 하지만 손실이 발생하면 책임은 오롯이 투자자 본인의 몫입니다. 유튜브 전문가라고 해서 이제 그 매수를 했다가 처음에는 조금 올랐는데 한 달 정도 후에는 15% 가량 하락해서 손절을 했다.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현행법은 대가를 받고 조언을 하는 게 아니면 유사투자 자문업 신고 의무도 없습니다. 현재로선 핀플루언서를 제재할 수단이 없어 투자자 스스로 조심해야 합니다. MBC 뉴스 김아영입니다. 한국에서는 10월 2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연휴가 6일로 길어졌습니다. 하지만 6일을 전부 쉬지 못하는 현장도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납품 기한을 맞추려면 인건비를 더 주고서라도 생산을 멈출 수 없다고 합니다. 이면주 기자입니다. 수력발전소용 수처리 장비를 납품하는 인천의 한 설비 제조 공장. 이번 추석 연휴에도 공장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발전소 설비에 문제가 생기면 바로 장비를 싣고가 해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연휴가 길어질 때마다 어쩔 수 없이 전문 기술자를 임시 고용해 왔는데 최근 부담이 더 커졌습니다. 기계를 다룰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은 보통 35만 원 정도를 달라고 해요. 계약한 금액들은 다 정해져 있는, 한정이 돼 있는데 인건비는 상승하고 자재비 또한 또 많이 뛰어 있잖아요. 직원들 역시 연휴 때만이라도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은 게 속내입니다. 직원 입장에서는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이렇게 휴일을 갖다가 연속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게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근로자 수가 많은 대기업은 탄력적으로 인력을 돌릴 수 있지만 중소기업은 긴 연휴가 반가운 것만은 아닙니다. 지정이기 때문에 쉬어줘야 되는데 또 이런다는 어떤 불만도 있을 것이고, 또 회사 입장에서는 고객들의 어떤 델리버리를 맞춰줘야 될 어떤 입장이고 상당히 좀 난처한 입장입니다. 10월 2일 임시공휴일을 포함해 추석 연휴 6일을 모두 쉬는 기업은 전체의 83% 정도로, 나머지 15%가량인 기업은 납품 날짜를 맞추기 위해 연휴 기간 중에도 일부 근무를 유지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MBC 뉴스 임현주입니다. 요즘 K-팝 걸그룹들의 활약이 대단한데요. 그런데 60여 년 전에도 폭발적인 인기를 누린 원조 걸그룹들이 있었습니다. 시스터즈라는 이름으로 시대를 앞서간 원조 걸그룹들의 도전이 뮤지컬로 재탄생했습니다. 임소정 기자입니다. 울렁울렁울렁대는 가슴 안고 누구에게나 익숙한 울릉도 트위스트. 60년 전 인기 걸그룹 이시스터즈의 곡입니다. Three sisters from Korea, the Kim sisters. 1950년대 김시스터즈는 빌보드 차트에도 올랐고요. 영국에 진출한 걸그룹도 있었습니다. 안녕, 나 코리아 키튼즈 윤복이에요. 요 미니스커트. 걸그룹의 시초, 저고리 시스터즈부터 바니걸스, 희자매까지 여성의 힘을 보여준 원조 걸그룹들의 이야기가 뮤지컬로 탄생했습니다. 이 시스터즈의 둘째 김명자입니다. 방송 끝나고 밖에 나오면 와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만지고 웃고 그런 시절이었어요. 아날로그 시대잖아요. 극장 쇼로 가야 그 가수를 볼 수 있고. 바니걸스 동생 군통령 고재숙입니다. 어느 하나 마음대로 할 수 없을 만큼 제약은 많았지만 늘 파격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촬영 끝나면 심할서 쓰고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옷을 안 입히겠습니다. 종횡무진 활약하는 지금의 걸그룹을 보면 부럽기도 자랑스럽기도 합니다.
근데 요즘 걸그룹들 보면은 자기 개성을 살려서 의상도 입고. K-팝이라고 상상도 해봤습니까? 네, 엄청 부럽고 자랑스럽죠. 전 세계 어디서나 K-팝이 울려 퍼지는 오늘이 오기까지. 그 길의 시작엔 그들의 도전이 있었음을 무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소정입니다. 이상으로 9월 29일 금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